하지만 저는 세무사니까 또 세무 전문가로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따라서 제가 관리비 납부를 유보하고 그 적정성에 문제를 삼는 것은 와씨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청구하면 뭐 세금 고지서처럼 내라는 건데 누굴 뭐 포구라나 뭐 빈다리 핫바지라는 거네. 진짜. 너무 화냈나? 최근 관리단에서 관리비 민사소송을 저한테 걸어왔거든요. 제가 원했던 결국 조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소장으로 압박을 계속 하긴 했는데요. 제 논리가 재판부에 그걸 또 받아들여진 거죠. 이건 근데 승소, 패소 여부를 떠나서 합리적인 관리비 산정이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조정이라서 솔직히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법리로 관리단을 상대로 뭐 답변을 했나? 부당한 관리비, 불합리한 계약 이런 조건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또 반대편 입장에서 어떤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의 회계 업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옥토였네, 감옥토. 어떤 영상이든 제 경험을 조금씩은 녹이긴 하는데 이건 제 정말 100% 리얼, 제 완벽한 경험이기 때문에 집중하시면 언젠간 득이 되는 영상이 되실 겁니다. 상가 관리비는 다 내면 바보라고 적긴 했는데 일단 사건의 배경, 흐름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2021년도에 뭐 계약을 하고 24년도 1월에 입주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상가 그 호실은 지금 현재 면적보다는 절반입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초반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금 계산서, 전송일자 같은 걸 제 회계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왔고, 근데 그 이후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 평균을 내보면 6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2월부터 뭐 11월 요 구간까지가 제가 문제를 삼는 기간이고, 이후에는 관리비, 새로운 관리단이 와서 관리비가 이제 정상적으로 징수되면서 요건 제가 다 완납을 한 거죠. 예전에 합리적이지 않게 계산된 거를 제가 문제 삼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세무사잖아요. 뭐 회계, 원가, 세무. 일반인보다는 제가 그래도 좀 더 안다고 치면 관리비 항목을 제가 하나하나 따져봤는데, 그리고 솔직히 제가 기장거래처의 상가 오피스 관련해서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실을 좀 알겠죠. 그래도 물어볼 때도 좀 많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뭐 운영비, 세부 내역을 좀 공개해달라. 그럼 보여주지도 않고, 산정 기준 명확하지 않고, 공영 전기 수도 안분 이런 건 불투명하고,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관리단이 와서 이전 관리 주체의 회계 감사 같은 거 좀 했는데 그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비의 적정성이 확인될까지는 납부를 유보하겠다 이렇게 됐고, 그 이후 절차대로 잘 구성된 새로운 관리단에서 저한테 소송을 건 거고요. 근데 새로운 관리단은 과거 단체가 산정한 내역 투명한 거 모르겠고 일단 관리비를 좀 내놔봐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서명했다, 어서 납부해라 이런 겁니다. 관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약서 맨 마지막에 본 계약서를 이해하고 숙지했음 이라는 문구에 너 서명했으니까 모든 설명 끝났어 주장하면서 납부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 계약서를 좀 실제를 계약서를 보면은 건축 평면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하였습니다 하고 제 서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을은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였으면 이를 확인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소송의 핵심이 어쩌면은 약관법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약관법, 법 얘기하면 영상 보시다가 튕겨 나갈 수도 있는데 요겁니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보험. 우리 보험 들 때 보험 설계사가 이거 꼭꼭 찝어주잖아요. 확인시키고 주지시키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약관 뭐 중요한 내용 이런 거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고, 관리단 측은 제가 계약서 마지막에 본 계약서를 이해하고 숙지했음 이라는 문구에 사인했으니까 모든 설명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관리비 내라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제 첫 번째 반박 논리는 이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포괄적 확인 문구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전형적인 문구이지 개별 조항에선 구체적인 설명을 대체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 관리단이 이런 거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어요. 뭐 이거 15조가 임시관리 규약 같은 건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는지 설명했는지, 주체는 누군지, 누굴 지정할 건지, 산정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설명 못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분양 당시 14호, 15 두 개를 했는데 면적, 평면도 요거만 제가 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관리 규약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음은 더 재밌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을 해요, 변호사님이. 당신은 세무사잖아, 이해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의심되는데 이거 읽어볼게요. 피고는 단순한 일반인으로 이 수분양 받은 게 아니야. 너는 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수분양자야.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선발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지식과 사회 구성원 평균 이상의 상식과 소양을 갖추고, 제 칭찬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이 아래가 조금 그렇죠. 분양계약서 15조 임시관리 규약이에요. 이 관련해 본 오피스텔 임시관리 규약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듣고 확인한다라는 문구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세무사니까 다 알잖아.
이해했잖아 이겁니다. 근데요, 저는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이 자격이 오히려 관리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회계, 세무, 원가, 재무제표 분석, 세무 조정, 조세법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러니까 관리비 청구에 의구심을 품을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은 더 재밌는 게 나옵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이 있었습니다. 자,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원고 그쪽은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요 기간 동안에 감사를 받았는데 의견 거절을 받았다. 실제로 관리단이 이게 인정한 부분,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인정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회계 기록이 불완전하다. 증빙 서류 없다. 회계 처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말이 어렵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개판이네 진짜. 이거 정리된 것도 하나도 없고 개판이네. 이걸 내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나 얘기할 수 없어. 그게 의견 거절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관리단은 뭐였죠? 몰라. 일단 내. 그냥 청구한 거니까 내. 이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다음은 더 웃깁니다. 다 냈어. 너만 안 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자산 신탁사도 연체를 해서 인정해서 다 냈다. 그리고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집합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들이 다 냈어. 근데 너만 구분 소유자는 세무사 피고뿐이다. 왜 안 내냐? 빨리 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제가 여기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다른 구분 소유자들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회계나 그런 숫자, 원가 이런 산정에 이게 적정하냐 의구심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세무사니까 또 세무 전문가로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따라서 제가 관리비 납부를 유보하고 그 적정성의 문제를 삼는 것은 어쩌면 저는 세무사로서 정당한 권리 행위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니까 문제 제기한 거야. 그나마 나니까, 내가 아니까. 괜찮아 나니까. 이런 취지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님이 자꾸 서면에서 세무사 하는데 약관법을 제대로 모르시진 않겠죠. 고객의 어떤 직업, 전문성 이런 거에 따라서 설명 의무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그런 규정은 아마 없다는 거 변호사님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라는 사실은 약관법의 설명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전혀 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뭐라고 하시냐면 확인했잖아. 서명도 했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관리단도 인정은 했어요. 제 분양계약서가 다른 분양자들과 계약서가 내용이 다르다는 걸.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걸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건축평론도 확인했다. 임시관리규약 확인했다. 제가 이걸 보고선 제 글씨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와서 기존 계약서를 봤죠. 제 글씨체와는 다릅니다. 저는 알죠. 그리고 요 임시관리규약에 대한 내용은 제 계약서에는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른 수분양자들과 달리 저는 이 임시관리규약에 대한 별도의 설명 절차가 생략되었거나 계약서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명백한 증거잖아요. 근데 왜 재판부에 내 계약서도 아닌 증거 제출해서 혼동을 주려고 하냐라고 제가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관리단은 통상 시행사, 매도인이 다수의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그런 분양계약서의 하나의 종류만 있을 것이라 신뢰했다. 나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결국 얘기한 거잖아요.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증명했고 저한테는 임시관리규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를 입증하는 그런 증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줄곧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소송 전에 내용 증명만 오고 갈 때 제가 이렇게 말은 긴데 저는 관리비 자체를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비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감사 끝나고 내겠다. 그리고 우리 자꾸 맞지 않는 걸로 싸우지 말고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내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조정이 회부됐습니다. 그래서 조정 날짜가 잡힐 것 같고 조정이 회부됐기 때문에 조정 절차에 잘 임해야겠죠. 근데 끝난 건 아니에요. 잘 되면 이게 판결 없이 합의로 소송을 끝내는 절차이긴 하잖아요. 확정 판결이랑 동일하게. 근데 만약에 잘 안 되면 원래 민사소송 절차로 돌아가서 재판이 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관리비를 고지하는 관리단도 납부하는 사용자도 결국은 투명한 회계에 기초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자 오늘 이 영상 찍는 겁니다. 결국 나머지는 좀 서브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분양계약서, 약관법 적용사항이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거 세무사라는 이유로 설명 의무 절대 면제되지 않는다. 세 번째, 약관법에 따라 분양계약서 설명 의무는 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 있잖아요. 그거는 약관을 주장하는 차. 여기서 지금 원고죠. 원고, 시행사 측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계약, 불합리한 관리비 고민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조정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는데 다 내니까 그냥 따라낸다?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우리 관리단. 어떤 계약자가 관리비를 계속 안 내요. 소송해야 돼요. 이때 숫자, 산정 내역, 투명한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단의 세무회계, 투명한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텍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